녹화를 안 해놨었나? 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기까지는 어제 했던 우리가 이제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인플로이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었죠. 테이블 만들었고 이제 요걸 해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당연히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폼.xml에 폼.xml 잠깐 한번 건드려 보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코어,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직접 할 때도 우리가 스프링 JDBC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간에 뭔가 하나가 더 끼어드는 느낌이죠. 예전에는 데이터 소스만 했다면 스프링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동이 이놈이죠. 근데 스프링과 JDBC 사이에 다시 하나가 더 이렇게 포장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JDBC 템플릿이요. 그래서 현재 이 기준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은 안 쓰겠구나.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트랜잭션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있네요, 그죠? 애노테이션 쓸 때 필요한 거, 표준 애노테이션, JDBC. 가장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제 만드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확인하시고, 만들지 않았던 분들은 네이버 프로젝트 하나를 만드세요. 뭐 동일한 프로젝트인데 환경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좀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했기 때문에 기억은 뭐 예전 하시죠.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MySQL 때 작업했던 건데, 바뀌는 부분은 OJDBC로 바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정 쪽에 조금 이름이, 그죠? 데이터 소스 설정하는 부분 조금 바뀌는 거 말고는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거니까, 어떤 사이트에 가서는 오라클 사용하실 거고요. 어떤 사이트 가셔서는 MySQL 사용. 추가를 하고, 뭐 JDB 템플릿 때까지는 뭐 우리가 기존에 그 JDBC 이제 프로그램 바로 직전 했었죠. 뭐 이거하고 두 개만 충분한데, JDBC 템플릿도 이런 측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컨피그 쪽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직접 빈 등록을 하셔야 되고, 컴포넌트. 우리가 어제 처음에 했을 때 코드는 이렇게 보다시피 다른 레이어를 안 깔았어요. 그러니까 뭐 DTO도 없고 DAO도 없습니다. DTO 또는 엔티티, 그리고 DAO, 심지어는 서비스도 없죠. 원래 서비스까지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제 저쪽에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는 했었나? 안 했죠. 예. 우린 바로 이제 메인에서 바로 이제 빈을 가지고 와서 호출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따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요 두 개, 요걸 하는 순간에 컨피그 쪽에 있는 컨피그 쪽에 있는 요 두 개를, 자, 해당 키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세트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정확한 순서는 이거죠. 정확한 순서는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 객체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는 전체가 null 값이죠. 요 모든 필드들이. 그러다가 요 필드를 다 찾고 이름이 일치했을 때 해당되는 세트가 호출이 되고, 세트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되는 이 세팅 값이 세팅이 되죠. 그리고서 그렇게 다 전부 다 세팅이 끝난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객체가 이 이름으로 스프링 컨테이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객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얘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얘는 이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디폴트 생성자로, 그 다음에 세트가 호출이 돼서 이 해당 객체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앞서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죠, 그죠? 여기서부터 읽어 드리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그 스프링 컨테이너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어떤 그 얘네들 정보를 처음에 다 읽게 되면 읽고 해당되는 요 세팅 값을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순서에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쭉에서 분석해 보니까 얘가 필요로 하는 게 얘구나. 근데 얘가 만약 뒤에 있어. 뒤에 있지만 얘가 딱 찾을 때 보니까 어디 있는가 요 문서를 쫙 읽어봤더니 아래에 있어. 그러면 아 얘가 쓰는구나 해서 이 객체를 생성을 그 시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스프링 컨테이너가 또는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쫙 빈을 생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데이터 소스와 JDB 템플릿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빈은 생성이 됩니다. 등록된 상태에서 얘를 실행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컨텍스트가 얘를 호출하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리턴 타입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오브젝트로 하냐면 대체로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 다형성의 원리 때문에 하나의 타입으로 하게 되면 코드가 좀 간결해집니다. 아니면 매번 서로 다른 이제 객체가 오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쓸 시점에 변환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담을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담게 되고요. getB는 오브젝트 타입의 이 빈 객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하위 안에 이제 오브젝트에 없는 다수의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JDB 템플릿이 오브젝트 타입의 상속을 받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드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와 자식이 사실 메소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또는 부모가 정의만 해놓고 부모는 선언만 해놓고 자식이 이제 정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소드는 거의 똑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브젝트는 그냥 모든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하고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만 정의만 해놨어요. 이거는 뭐 지프풀도 그렇고.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 다형성의 원리로 부모는 자식의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 받아놓고 나중에 쓸 때는 이제 해당되는 그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뭐 그게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해시맵이든 상관없이 타입을 하나로만 해서 다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꺼내올 때는 이렇게 본래 타입으로 꺼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JDB 템플릿은 자, 우리가 아까 메소드에서 어디 있었죠? 업데이트. 쿼리는 아닙니다. 쿼리 빼고 업데이트는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즉 SQL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각각의 다른 SQL이 작성이 되는 것이고, JDBC 템플릿은 업데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한다 이거죠. 다만 try, catch, exception 같은 exception 내외 처리하는 부분이 다 JDB 템플릿으로 다 빠졌다. 그래서 내가 작성할 때는 내 코드에는 JDBC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이제 값을 초기화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직접 이제 1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객체고 스트링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타입의 숫자를 만들어 줬을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어떤 데이터의 입력 또는 삭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가 이 주기가 좀 있습니다. 자기 로컬이 할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빠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메모리 상에서 값이 바뀐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파일 상에서 데이터 반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커밋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물리적으로 내가 만약에 메모리가 아니라 파일 상에 어떤 작업을 했는데 걔가 지워져야 되는 경우라면 롤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커밋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상당히 좀 모양이 안 좋죠. 예,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메시지고 중간에 한번 멈추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 인서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인 메서드가 있는 테스트 클래스에서 바로 실행을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 객체를 주고받고 싶으니까 employee DAO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바로 직전에 했던 데이터 주입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져간다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주입하려면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스프링 컨텍스트, 스프링 JDBC,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JDBC 드라이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는 거. 설정은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JDB 템플릿을 이용해서 저희가 입력 테스트 했습니다. 하고 그게 아까 방금 봤던 테스트.java 파일이죠. 이번에는 좀 구조화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DTO와 DAO를 추가하겠다. DAO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그 접근하는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JDBC 템플릿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다음에 DTO는 작동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주거나 또는 데이터를 받을 때 주거나 받는. 특히 이제 뭐 SQL 같은 경우에 SQL 중에서 조회 쪽은 우리가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입력 업데이트 메소드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는 insert, update, delete 즉 어떤 명령을 주고 명령의 결과를 받는데 리턴 타입이 전부 다 정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데이트도 뭡니까? 업데이트된 행수를 리턴해 주고요. 인서트된 행수 보통 1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delete 지워진 행수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딜리트 문장이나 업데이트 문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인서트는 그나마 좀 덜하죠. 근데 딜리트나 업데이트는 잘못하면 원래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SQL을 잘못 짜게 되면 잘못하면 부분 또는 전체가 모든 값이 바뀌거나 또는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SQL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들을 만들자면 지금처럼 DAO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이 파트는 우리가 앞에 있었죠.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파트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 구조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세팅을 한 파트죠. 제가 이걸 안 해놨네. 자,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이미 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 만들어서 바로 인서트 문장을 만들어서 바로 그죠? 인서트 문장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값을 직접 넣어줬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값을 직접 우리가 넣어줬습니다. 프리페어 스테이트 문장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순서 그대로 나열을 했죠. SQL 문장이고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죠? 요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거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구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그냥 직접적으로 값을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쟤를 이렇게 넣을 요 값을 어떻게 해요? 이 값을 객체를 만들어서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DAO 쪽에서는 요 부분이 필요하겠죠. 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메인 쪽에서 호출할 때는
얘를 감싼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 얘를 감싼 메소드.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우리가 직전 코드에서 저 테스트.java 코드에서는 어떻게 얘를 직접적으로 getB를 했죠. 이번에는 테스트 코드에서는 얘입니다. 얘를 가져오고 그럼 보세요. 얘가 의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JDBC 템플릿이 employee DO 입장에서는 디펜던시한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결국 employee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의 객체가 필드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실제로 코드에서 보면 자, 이제는 테스트가 아니고 자, 테스트 2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설정 파일 읽어오고 거기서는 바뀐 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DAO를 쓸 때 얘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employee DAO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걔가 이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빈을 참조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얘를 활용한 거죠. 그럼 employee DAO가 일단은 컴포넌트로 선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DAO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주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얘는 객체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세팅이 될 때는 어디다 돼야 되느냐? 구현체에 돼야 되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위의 형태로 사용을 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매번 빈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테스트 2에서 이렇게 바로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입니다. 만든다면 하면 여기서 추천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new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스프링 컨테이너는 또는 일반적인 자바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이 객체는 이렇게 생성될 것이야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트에 의해서 세트 호출해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테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호출을 한다면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 자, 이 이름으로 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지정을 해주고 싶다 하면 빈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스프링의 표준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스프링에서 따르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작업이 끝났어요. 컴포넌트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요 위치에서요. org 키트리의 JDBC 템플릿.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면 자, org 키트리 얘죠. 이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찾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찾아요. 얘는 인터페이스네 무시. 얘를 찾습니다. 그리고 얘도 찾습니다. 그 다음 얘도 찾는데 뭘 찾느냐? 상단에 뭐가 있는지 컴포넌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찾습니다. 봤더니 얘는 지금 상단에 컴포넌트 있어요. 오케이. 얘는 그 스프링 컨테이너의 처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보관하는 처리 대상입니다.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 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DTO 컴포넌트 안 만들었죠? 어딘가 의존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연달아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DAO가 얘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우리가 스코프를 잡아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스트 쪽 가보니까 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2 얘도 없죠. 결론적으로는 얘 한 놈이에요. 얘를 스프링 B는 딱 만들어서 배치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DAO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때 어떤 SQL 문장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을 때 나는 SQL 문장을 써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어떤 명령을 주고 싶을 때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일어나는 일. JDBC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프리페어 스테이트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든 그냥 스테이트먼트든 걔를 내가 만들려면 그 메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객체에 있어요? 어느 클래스에 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 JDBC 좀 잊어버리셨나? 어떤 객체가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객체가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어떤 명령을 보내려면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접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접속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나는 명령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고 서버는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커넥션을 맺게 되면 어떤 객체를 돌려주죠? 우리한테? 커넥션 객체. 커넥션 메소드 중에 하나인 create statement나 아니면 prepare statement를 우리가 써서 세개 문장을 받아와서 SQL에 이제 명령을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DAO는 뭐가 필요합니까? 커넥션 객체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커넥션 객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커넥션 객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원래 데이터 소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소스를 의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죠? 아까 설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누가 받고 있죠? JDBC 템플릿. 걔가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소스에 담기는 그 데이터 소스가 커넥션 정보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DAO는 JDBC 템플릿이 필요하죠. 너무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JDBC를 그냥 짠다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겁니다. 어떻게? 상단에다 그냥 커넥션 정보를 쭉 나열해놓고 get 커넥션을 이용해서 그죠? 커넥션 객체를 얻어오고 뭐 커넥션 객체의 어떤 이름으로 create statement나 prepare statement를 해서 명령을 보내고 받고 하는 작업은 이제 되겠죠. 근데 그걸 중간에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코드 제발 쓰지 마 이거예요. 내가 줄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JDBC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의존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employee DAO input이라고 하는 저 인터페이스의 부연체인 employee DAO input은 여기 나올 우리가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빈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네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을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이 객체를 그냥 만들게 되면 널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럼 널이면 쟤는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저기에다 누군가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와이어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는 최초 그 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빈 설정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세터 주입을 할지 생성자 주입을 할지 다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 바깥에 있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p 콜론 해당되는 필드 이름 하이픈 ref 한 다음에 빈 이름을 이렇게 기술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얘를 빈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포넌트로만 저렇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스프링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 내부에 가지고 있는 필드를 다 전부 다 기초값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왜? 쟤는 컴포넌트 만들 때 스프링 컨테이너가 저렇게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에 붙은 놈을 컴포넌트로 B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기본 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성질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 성질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세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이 필드가. 그게 오토와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오토와이어가 보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얘가 세트를 이용해 세트 주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쭉 가서 세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세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요걸 찾습니다. 어디서요? 얘를 본 다음에 요 이름을 찾습니다. 요 이름을 찾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빈 중에 있나? 빈이 있네? 그대로 복사 해주게 되면 이제 객체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작업이. 왜? 이제는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호출되는 게 이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는 시점은 이미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빈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세트에 의해서 저기 나와 있는 JDB 템플릿이 요 스트링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요 빈으로 값을 할당을 받고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딱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JDB 템플릿 점 하면 만들어진 객체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딱 펼쳐 보이겠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SQL 문장에 따라서 이제 처리될 그 다만 얘가 넘겨줄 때 아까처럼 뭐 인티저 뭐 스트링 뭐 한 다음에 하나의 값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그 값을 담아서 객체로 넘겨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객체를 바꿔서 여기 아까 원래 이 문장이 자, SQL 문장 안 했죠? 이 문장이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사실 보세요. 지금 한꺼풀을 세운 겁니다. 지금 한꺼풀을 세우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다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메소드가 필요해, 이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요 객체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씁니까? 요거 딱 한 줄이면 끝나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줄만 넣으면 이제 끝나도록 구현을 한 겁니다. 앞부분은 다 전부 다 이제 여기는 필드 제가 초기화하는 부분을 빼뜨렸죠.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세트를 이용해서 인플로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세트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값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왜요? 기본 수준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인플로이 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인플로이 쪽이 보면 이 세 개가 0, 널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get, 뭐, 인플로이
set id set 그래서 name 그 다음에 set first name set last name 세 개의 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트를 호출해서 값을 세팅한 다음에 얘한테 cre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객체 편성된 객체를 넘겨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 인서트 문장이 실행되면 얘가 리턴하는 게 실제 입력된 카운트 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카운트가 만약에 1 이상이면 카운트 1 이상이면 뭐 커밋을 하고 리턴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저기 요 위에다가 여기에 그 어디 있지? 여기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tx가 있나요? tx가 없죠? 지금 미리 좀 추가할게요. 만약에 요 부분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 라인은 제가 직접 드릴게요. tx 있죠? 네, tx를 미리 추가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이제 그걸 쓰겠다 그겁니다. 소스로 가면 여기 tx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이고 tx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에 있던가 tx tx annotation 드리븐 있죠? 예. 얘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어디 있다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메소드 인서트죠. 주로 이제 데이터 변동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트랜잭셔널 이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작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커밋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인서트만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코드에서 지금 create 설정 쪽만 있는 게 아니죠. 업데이트 있고 그 다음에 delete 있고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먼저 해 놓으세요. 이름은 보자. 보통 이제 우리가 평이한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먼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인터페이스가 여기죠. 여기다가 지금 지우는 거는 이제 remove. 보통 우리가 보면 insert, update, delete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사용하는 거고 ID 그죠? ID에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지우기 전에 변경. 업데이트는 뭐지? 일상적인 언어가 변경. 아마 좋은 말 없나? 업데이트라는 말보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변경. 어제 제가 썼던 게 어떤 이름이었죠? 변경이라고 하면 예? 체인지? 그러니까 그냥 업데이트 했나? 업데이트 같은 말은 안 쓰고 싶은데 저는 그냥 뭐 업데이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를 바꾸겠다를 다 전부 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id하고 그다음 first name, last name이 있고 해당되는 id를 주게 되면 그 id에 대해서 first name이나 또는 last name 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에러가 올라온 게 구현해야 될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어죠. 지금은 이게 create만 구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구현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 올려놨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삭제까지 다 완료를 일단 지금 해놓으세요. 해놓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보죠. 조회. 코드 전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잭션은 조회를 뺀 나머지는 트랜잭션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직접적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비용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아웃이 발생하거든요. 인출력이 가장 컴퓨터에서는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는 속도가 많이 걸리고 걔가 작업하는 중에는 다른 작업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어요. 진행하면.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푸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자동 트랜잭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정 주기별로 커밋을 해주거든요. 영원히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걸 써서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해제를 해놓을게요. 자, 제 코드에서만 안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 tx 스키마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그 tx 그 알레전 애노테이션 엘리먼트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해당 함수가 만약에 데이터 변경을 요구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커밋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메소드 위에다가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호형식 데이터가 딜리트 다 하셨죠?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고인 씨 끝나셨나요? 업데이트 딜리트? 그 다음에 이재훈 씨는? 예? 김민수 씨는 이제 좀 진행하셔야 될 거고 나혜연 씨는 끝나셨어요? 김민주 씨는? 이혜원 씨는?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일단 진행하시고요. 일단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회 같은 경우 좀 개념이 좀 많이 틀리죠. 틀리고 그 다음에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랜잭션 자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변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번 다중 처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러분들 배치 업데이트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배치 업데이트보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QL 문장을 별에다가 담을 수 있죠. 실제로 JDBC 템플릿에서 그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JDBC 템플릿 배치 업데이트가 항목 중에 SQL 자체의 문장이 가변 배열로 되어 있어요. 가변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 하게 되면 다수의 SQL 문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걔를 배열로 받아서 루핑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 데이터를 딱 옮겨놓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내가 변경될 데이터 있죠. 걔를 배열로 넘겨주고 반대쪽에서 루핑 돌면서 계속 그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쓰는 게 프리피어스 스테이트먼트잖아요. 프리피어스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값만 넘겨주면 세팅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수의 자료를 인서트하고 뭐 100개 정도 인서트 해보는 거죠. 그럼 100개 정도 업데이트 해보고 그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삭제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한번 처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왜냐하면 보통은 뭐 SQL 디벨로퍼나 또는 SQL 플러스에서도 가능은 하죠. 전 SQL 파일을 호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불편하죠. 근데 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자료들은 SQL 파일을 만들어 놓고 쭉 복사를 해가지고 SQL 디벨로퍼에 편집하면서 딱 복사해 놓고 전체 복사한 다음에 실행하면 쫙 하잖아요. 그죠?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해보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그걸 프로그래밍.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하나씩 작업하는 게 끝나신 분들은 그 작업까지 해보세요. 별도로 그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씩 하는 게 끝나신 분들은 그걸 해보시라는 거고 같이 시간을 맞춰서 바로 이제 끝났다 가정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더 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이제 조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프로젝트를 내일부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왜냐면 ORM 쪽에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개념적인 부분도 많고 ORM을 하고 그 두 개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월까지 휴일이 생각보다 많네. 5월 7일이면 6일 5월 6일은 휴일 아니지. 4, 5 빼고 1, 2, 3 그러면 4월 26일 끝나고 1, 2, 3, 4 5, 6, 7일 8일 6일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개념을 좀 잘 잡아 줘야 됩니다. 제가 일단 이 코드는 다시 이제 저쪽에 올려놓을게요. JDBC 템플릿 필요하신 분은 자 지금 보게 되면 업데이트 그리고 복사가 안 되는구나 이게. 자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셋해서 우리가 지금 다 쓰기 너무 기니까 펄스 네임만 바꿔보죠. 여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은 id겠죠. id 그래서 employee를 우리가 넘길 때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두 개가 다 필요하죠. last name만 이제 안 들어가는 거니까 first name, 이 바꿔야 돼요. 성을 바꿔야 되니까 last name 그러면 뭐야 왜 에러지? 이거 아이디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성은 안 돼 있지. 또 안 만들어주면 그럼 인플로이를 이제 받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이게 id가 1번이 돼서 그 성을 뭐 박으로 이렇게 그럼 이름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니니까 좀 그렇네. 그렇고 2번에 대해서 길동을 성을 박으로 그러면 여기는 잠깐 자, 객체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성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세팅할 필요 없죠. 세팅 안 하면 그냥 넣을 값으로 넣으면 2번에 대해서 바꿀 값이 박이다 되는 것이고, 업데이트 아이고 업데이트 리턴 타입을 출력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지금 현재 넘어오는데 순서대로 하면 last name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값을 넣을 때 이쪽이 지금 두 번째 오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름, 여기 아이디, 업데이트, 이제 인서트가 아니죠. 업데이트 SQL, 업데이트 SQL, 업데이트 SQL. 그럼 이제 값을 바꾸는 거죠. 업데이트. 이렇게 바뀌었고, 항상 SQL 작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의 완벽성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 특히 이제 한 라인으로 처리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라인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래퍼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을 때 원시 타입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제 2바이트 정수라고 하면 뭐죠? 숏이죠. 2바이트 정수 숏입니다. 그 다음에 4바이트 정수가 int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 정수가 long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2바이트 실수는 플롯이고요. 8바이트 실수는 더블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 캐릭터, 얘는 2바이트죠.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숫자의 범위와 관련돼요. 범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코드를 관리를 할 때 바깥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숫자 값이 특정 어떤 그 문자로,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여기 지금 찍는 2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볼 때 2라고 하는 글자지 실제 2라고 하는 그래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바이트라고 하면 비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조합이 가능해요. 결국 이 조합이 아주 많은 조합을 이루겠죠. 그 조합의 개수만큼 거기에 각각 숫자가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건 제가 원시 타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시 타입이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시 타입은 OS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원래 내부적으로는 1바이트입니다. C 언어에서는 자바에서는 2바이트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곳에 가면 어떤 OS는 숏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숏이 1바이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시 타입을 쓰게 되면요. 내가 표현하는 숫자가 OS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캐릭터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고 얘를 숏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int를 인티저라고 쓰고요. 롱을 롱이라고 제가 쓰면 자, 이제 제가 실수도 마찬가지 대문자로 시작하겠죠. 앞부분이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원시 타입이라고 하고 글자가 이게 같이 겹쳐져 있구나. 잠깐만. 요걸 밑에다 둘게요. 자, 이 원시 타입이고 얘를 객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객체 타입의 수 또는 자바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래퍼 클래스라고 해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얘하고 똑같이 2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 원시 타입인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OS에 따라서. 근데 오른쪽 거는 자바가 관리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고정입니다. 그런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정수는요 32비트 정수를 씁니다. 자, 32비트 정수라고 하면 이게 몇 바이트죠? 32비트 정수다. 자, 비트 하나가 비트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 정수죠? 4바이트 맞죠? 즉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정수가 4바이트예요.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 원시 타입의 얘가 2바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얘가 1바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표현하는 숫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만약 2바이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바이트를 쓰게 되면 2의 16승 2의 16승 그러니까 비트 수가 16개니까 2의 16승까지의 숫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고 그 OS가 만약에 INT가 4바이트면 4바이트를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32비트로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이라 하더라도 1을 어떻게 해요? 인티저 value value인가요? value of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32비트 정수, 즉 4바이트 정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안전하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1로 보내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서 설마 2억 8천 얼마 이런 숫자를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테스트한 코드를 짜는데 막 정수를 엄청나게 큰 수를 써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는 작은 정수를 보내도 나머지 앞부분이 0으로 채워지고 뒤에 있는 2바이트만 써도 문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스트 코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되는데 얘가 만약에 기본 키야. 그래서 증가를 계속 해야 돼요. 칼럼이 늘어날 때. 근데 10년이 딱 됐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10년이 지났더니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라클에서도 이제 정수값이 잘못 잘려서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할 때는 32비트에서 우리가 1값을 보낸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단부시가 되겠죠. 이제 맨 마지막 1만 이제 읽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쭉 증가를 하다가 얘가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복사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저쪽 코드에 보면 1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또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서 쓰는 나머지 항목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걔 자체가 배열이죠.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정수 변환을 해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래퍼 클래스는 당연히 객체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가지죠. 그래서 뭐 쇼스를 바꿀 수도 있고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열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죠. 변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쓴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원시 타입에 비해서 이 데이터는 사이즈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만 담는 게 아니고 여러 메소드 정보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이즈는 크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만들었나라고 하는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JDBC 템플릿은 이런 익셉션을 다 숨겨버리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JDBC 템플릿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호출하는 메소드 말고 내부에서 또 호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실제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감싸진 놈 얘를 호출합니다. 됐지? 업데이트 됐죠. 자, 아까 우리가 ARJS인가? 오브젝트 ARJS죠. 자, 가변 변수를 써서 저기 가서 뭐였지 이게? 쿼리 업데이트 어디 가셨나요?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드네.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스트링에 SQL 아우 찾기가 아까 그 이름이 뭐였지? 여기 저 보이시죠? 자, 우리는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출한 거는 즉 SQL 문장과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 쓰는 그 세팅된 값 있죠? 콤마로 나열된 값 얘를 쓰고 있고 얘는 다시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또 다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익셉션 처리 이것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쟤를 숨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내가 여기서 커밋을 딱 하는 순간에 지금처럼 여기 함수 자체에 throw 문장을 써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호출한 쪽도 예외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쪽도 예외 처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본래 이제 JDBC 템플릿이 좀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커밋을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거 있죠? 그 방식으로 지금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없애고, 자, 저장한 다음에 컴피그 쪽에 가셔가지고 네임스페이스에서 tx를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소스 코드에 반영을 하시고요. 여기에. 그리고 애노테이션으로 걔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것. 지금 이놈이죠? 이놈. 트랜잭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추가해 주고 여기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커밋이 성공하게 되면 커밋 적용 또는 실패하면 롤백 적용을 알아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이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직접 다시 SQL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코딩을 하라는 얘기냐 밖에 안 될 테니까. 자, 딜리트도 똑같으니까 딜리트는 제가 따로 구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올려놓을게요. 정수요, 정수.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때는 정수 타입을 리턴합니다. 어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턴 타입을 직접 받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 JDBC에서 사용해 보셨겠지만 조회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 받죠. 그 이전 여러분들 코드에서 보시면 조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단에다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객체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지 그 execute call인가 헷갈리네. 콜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prepare 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세팅을 해주죠. prepare statement에서 물음표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고 set한 다음에 그냥 얘를 호출하죠. 그럼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result set입니다. 그죠?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가 오든 100개가 오든 간에 하나가 오면 원래는 그냥 next 한 번만 하면 끝나죠. next 해서 요 루핑을 돌면서 값을 이제 아래에서 한 다음에 get 한 다음에 값을 가져오죠. 그죠?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execute query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턴 타입이 result set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객체죠. JDBC의 객체입니다. JDBC의 객체이자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리턴을 받을 때 이걸 코드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얘는 만약에 리드를 하게 되면 리턴되는 타입이 result set이고요. 그러면 객체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항상 그 객체에 대해서는 exception 처리가 필요하고 또는 exception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객체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result set을 감싸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우 매퍼라고 하는 게 result set과 1대1 관계를 맺는 객체예요. 그래서 로우 매퍼에서 결국은 뭡니까? JDBC 템플릿은 어떤 조회를 한 다음에 조회 결과를 바로 result set에 담는 거는 오케이. JDBC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사용자로부터 숨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보이게 되면 exception 처리를 하거나 최소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원래 JDBC의 철학과 맞지 않는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걸 감쌀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JDBC 템플릿은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관리되는 비닐 객체죠. 걔는 어떻게 하느냐? 리얼트 CS로 받아온 값을 특정한 객체와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고 거기에다가 값을 복사해 줍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복사된 최종 결과만 보면 되죠, 우리가. 근데 복사를 할 때 우리가 사진에 뭘 정하냐면 어떤 데이터 클래스, 어떤 클래스와 매핑을 할지를 사진에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DTO 클래스가 필요하죠.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된다고 가정되는 DTO 클래스. 그리고 그쪽을 늘 바라보고 있는 로 매퍼. 그 다음에 리절트 셋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리절트 셋에 가져오는 JDBC. 그 전체를 관장하는 스프링 컨테이너.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최초 리절트 셋에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JDBC 템플릿한테 말로 하자면 야, 얘를 로매퍼에 담아. 근데 로매퍼를 우리가 만들어 줄게. 거기에는 담는 데이터에 데이터 타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DTO 클래스죠. 근데 걔는 우리가 조회할 시점에 받아오는 테이블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로매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로매퍼가 처리한 결과만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받는 거는 실제로 뭡니까? 리얼트 셋이 아니라 뭘 받죠? 데이터 타입이 객체 받죠. 우리가 받는 객체는 객체. 그래서 우리한테 다 숨겨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JDBC 템플릿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전부 다 포장해놓고 감싸놓고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인플로이 데이터 타입의 객체를 객체 또는 객체들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어디 있지?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쿼리 4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호출하는 JDBC의 조회에 관련되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정하게 리스트나 맵으로 이렇게 한정지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입이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쿼리 4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QL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구분되어 있어요.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 지금 이게 가려져 있네. 중간에 우리가 받고 싶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로우 매퍼를 넣어줍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타입을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T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뭐죠? 나오죠? 동적 조건. 나머지는 똑같죠? 유일하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가 등장한다. 그죠? 그 밖에 얘가 왜 필요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리절트 셋을 대체하는 객체, 리절트 셋을 대체하는 객체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작업들은 JDBC 템플릿이 알아서 리절트 셋을 그대로 받아와서 넣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 뭐지? 상식적인 부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그냥 뭐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리조트 셋을 받아오는데 근데 RS 넥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꺼려옵니다.
얘가 뭐죠? 왜 RS 넥스트라고 하죠? 그냥 재미로. 리조트 CS는 테이블을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테이블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JDB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죠? 딱 보면 그냥 클래스죠?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형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당연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RS Next가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드는 테이블은 여기서 한번 볼까? 제가 지금 여기 테이블 모습이죠? 여러분 테이블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회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출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ID가 있고 first name 있고 last name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데이터가 1, 2 하고 값이 들어가 있죠.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은 헤더와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헤더 정보 위에 상단에 뿌려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보내주고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리조트 CS로 구현했다고 하면 RS Next가 필요한다고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테이블입니다. 지금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리조트 CS라고 하는 객체는요, 요렇게 된 객체화된 레퍼런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넥스트 필요하겠죠? 여러분 커서 배웠죠? 커서. 데이터베이스 할 때. 커서는 뭐냐면요, 현재 테이블의 위치예요. 그럼 테이블의 위치인데 커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딜까요? 헤더요. 헤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데이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커서가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이동해야 되죠.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커서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커서가 데이터 영역으로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하나씩 커서가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거, 그게 리조트 CS입니다. 그러니까 리조트 CS는 처음에 데이터가 넘어오면 무조건 헤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였죠 아까? 반드시 RS Next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뭐냐? 요건 전 단계 얘는 뭐냐? 헤더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볼까요? 하면서 RS Next를 하는 겁니다. 커서의 이동. 그러면 이제 RS Next 계속하면 이제 데이터 이동이겠죠? 쭉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없는 너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탈출. 이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재미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 있지 아까 교재가? 자, 그럼 로매퍼가 보면 제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파트가 우리가 호출할 때 넣어주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타입을 넣어주게 되면 로매퍼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해당 타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로매퍼 T. 그러면 로매퍼의 데이터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적어도 하나의 값은 아니라는 얘기가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컬렉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내부에 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해줘서 하나 이상을 관리하죠.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타입이죠, 그냥.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제네릭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집합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집합 데이터고 저기에 데이터를 특정 DTO 타입으로 넣어놓게 되면
해당되는 DTO 클래스 타입을 리얼 셋에서 하나 데이터 딱 가져올 때 그 테이블에 하나의 레코드는 하나의 객체니까 딱딱딱 담아서 몸에 촥촥촥촥 집어넣어 주게 하겠죠. 그럼 내부에 부연이 분명히 반복문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뭐 대충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고 스프링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구현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는 얘기잖아. 이건 솔직히 너무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걸 일일이 다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놨고 여기에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내가 그렇게 내부에 뒤에서 처리해 줄게. 하지만 실제로 어떤 타입을 받을지는 네가 결정해 이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뭘 구현하느냐 노매프의 내역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데이터가 넘어왔다 가정하고 내 쪽에 그 뭐죠? 내 DTO 타입, DTO 클래스 안에 세트를 이용해서 받아온 값을 열심히 집어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result set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set from application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분명히 최초 단계는 위치는 최초 단계는 가지고 있는 놈은 뭐냐면 result set이라고 하는 헤더의 커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테이블 정보가 딱 일치하는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우리가 값을 가져오면 기존의 JDBC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유니트셋을 숨기자. 딱 숨겨버려요. 숨겨놓고 내부에 뭐를 주느냐? 내가 로우 매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 네가 지정한 저 데이터 타입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둘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가져가 이거죠. 그게 바로 JDBC 템플릿에서 얘기하는 조회의 방식입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읽기 메소드와 노매퍼 만들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죠. 일단 매퍼를 구해내야 됩니다. 즉 로매퍼를 구해내야 됩니다. 즉 내가 리얼트 셋으로 값을 만약에 받아온다면 받아와서 현재 담아둘 클래스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후 상관없고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하나 할게요. 추가를 뭐라 하지? 일단 하나만 읽어볼게요. 하나만. 지금 제가 솔직히 두 개밖에 없네. 우선 좀 추가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놓고 3, 그 다음에 3. 상수, 상. 아직은 지금 제가 커밋 안 했죠? 돌순, 돌. 그다음에 다시 추가 5번. 8순 하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커밋 할게요. 커밋. 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총 5개 있는데 특정 하나만 일단 가져오는 그 다음에 전체 다 가져온 두 가지를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있죠. 만약에 직접 내가 오토와이어를 안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 하는 게 교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 다 포함시켰죠. 그 다음에 이쪽 없구나. 과제는 나중에 뒤에서 하시고요. 일단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그 디오 인터페이스에 그거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지? 아니가 아닌데. 이거. 여기서 지금 자 리드. 자 리드를 하는데 하나에 우리가 그걸 읽어볼게요. 특히 이제 그 아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리턴 받는 게 뭐냐면 인플로예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의 라인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맞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기네. 자, 하나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클립스 툴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다가 업데이트 리무브 리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나는 인플로이를 받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조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스트링에 read SQL 이렇게 되겠습니다. read SQL. 우리가 지금 ID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지금 가져올 데이터가 이 전체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줄게요. 웬만하면 저런 어떤 에스테릭은 단서 주는 게 좋으니까. 뭐였지? 두 번째가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first name, last name. employee, employee. 그리고 이제 웨어절에서 id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호출해 주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JDBC 템플릿에 query to object 래퍼 들어가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거 아니고 로우 래퍼의 아규먼트 얘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로우 매퍼예요. 로우 매퍼 객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얘를 얘 안 썼는데 SQL 매퍼 지금 우리가 쓰고 싶은 게 얘를 쓴 겁니다. 지금 로우 매퍼 객체 넣어주고요. 맨 마지막 이 부분 뭐냐면 아규먼트 즉 가베닌저죠. 우리가 지금 넘겨주고 싶은 아규먼트가 가베닌저가 뭐냐면 id요. id. 그래서 id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죠. 지금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인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조건을 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 받는 타입이 당연히 인플로이겠죠. 인플로이를 우리가 리턴을 이제 받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를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그 로매퍼를 만들어서 로매퍼가 내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얘예요. 내가 원하는 여기에 이 클래스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 인플로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ID, first name, last name. 그죠? 그럼 이런 구조의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네요. 확인해 보니까 있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플로이 쪽 이제 가운데 있는 중간자 연결해주는 로매퍼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 JDBC 템플릿은 스프링 컨테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로매퍼에 우리가 원하는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매퍼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매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할을 어디다 둘까?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매퍼가 여러분들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DAO가 아니고 DAO 안에 있어야 되나? DAO 관리가 많죠. 로매퍼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이 어떤 개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도 그냥 로매퍼가 아니고 인플로이 로매퍼겠죠. 미리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제 집어넣어줘도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넣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드에서 할게요. 임플리멘트 직접 작성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해놨게요. 임플리멘트. 그 다음에 이제 로매퍼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매퍼가 여기 있는데, 그죠? 자바스크립트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코어 보이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패키지 아래 코어 패키지 아래 존재하는 로매퍼가 있네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나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된 테이블하고 같은 구조를 가진 클래스가 뭐니라고 물어보죠. 데이터 타입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인플로이겠죠. 자, 근데 여전히 X가 바꿔져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F3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보이시죠?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왜 구현 안 했니? 라고 물어보고 여기에는 보면 내부적으로 리절트 셋이 있죠. 리절트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셋이 있고요. 이걸 나한테서 숨긴 거죠. 원래는 내가 그냥 요걸 매퍼를 안 쓰면 내가 바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쿼리 문장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게다가 리턴 받는 값도 리얼트 셋이 존재하고 리얼트 셋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인 SQL exception도 바깥으로 드러나겠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다 숨겨주고 있죠, 얘가. 그래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오버라이드 하고. 그러면 이 메소드를 누가 호출하는가? 네, 스프링 컨테이너가요. 정확하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스프링 JDB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연산된 결과를 똥 하고 집어넣어줍니다. 다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숨겨져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저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을 처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지금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JDBC를 확실하게. 자.
이걸 잠깐 제가 해제시킬게요. 왜냐하면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get 세트를 정해주지 않게 되면 워닝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패키지 범위죠. 같은 폴더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동일한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체 가족이 없어졌네. DL 쪽에. 여기 이름이 지금 얘죠. 인터페이스로 받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아까 원래 있던 코드죠. 원래 있던 코드인데 지금 제가 코드를 지웠습니다.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GTX의 getBin EMP 해서 제가 가져와서 그렇죠. 다운캐스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운캐스팅인데 지금 실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 아래 있는 리드 얘를 호출하겠습니다. id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지금 3번 가져오게, 5번 가져올게요. 5라는 숫자를 주고, 리턴 받는 타입이, 객체를 지면 이제 얘는 만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저기서 만들어서 넘어온 것은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플로이 쪽에 제가 지금 toString을 해놨나요, 혹시? toString 안 만들었구나. 네. 추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get를 이용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인플로이의 get id 그냥 3개를 띄울게요. 클래스 하기가 좀 귀찮아서 last name get first name 먼저 왔었죠. 순서는 이 경우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get last name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저장 한번 실제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왜 이렇게 띄워졌어? 앞에 뭐 출력하는 게 있나? 여기는 지금 5번 그죠? 8승 8인데 여기 지금 요 중간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면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종료 화면에서 뿌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뭐냐면 이 명령을 실행했어요. 명령을 실행했는데 실행한 명령에 대해서 아직은 진행 중인 거죠. 보통 우리 입력 출력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중간에 스프링 컨테이너가 소멸이 되면서 뿌린 메시지입니다. 일단 얘를 잠깐 막아둘게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해당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만 좀 추가를 해서 조금 칼럼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행으로 할 수 있게 맨 마지막 거는 그냥 new 라인 만들어서 다음 라인 출력해 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구조를 잠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본다면, 자, 일단은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듯이
감추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 리스트셋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우 매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얘는 이제 JDBC 템플릿에 있고 얘를 다루는 것은 스프링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제 JDBC 템플릿은 실제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담아두죠. 그러면 중간 단에서 이렇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요 그 오브젝트에서 등록한 로우 매퍼 안에서 보시면 이 단계 여기까지는 누가 했냐면 JDBC 템플릿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릴셋에서 그 값을 꺼내 와서 거기에 담는 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야지만이 최종적인 결과만을 가져감으로 해서 리얼트 셋을 숨겨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숨겨야 되고, 숨기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SQL exception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예외 처리까지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초 JDBC 템플릿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JDBC 템플릿이 한 작업을 리얼트 셋을 뒤로 딱 숨기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로우 매퍼를 통해서 특정 객체로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리 정의를 해두면 이것은 스프링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리얼트 셋 데이터를 여기에 담으라라고 하는 것과 담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특정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인 클래스의 필드에 해당되는 테이블에 있는 칼럼이 매핑이 돼서 실제 복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얘를 받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얘를 받는다기보다는 얘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받는 대상이고요. 얘는 JDBC 컨테이너가 JDBC 템플릿이 하는 영역이고, 이 둘 사이의 연결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최종적으로 특정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채워진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로우 매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가운데 이거 빼고 요거 빼고요. 얘하고 요 위로 올릴게요. 약간 얘를 위로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JDBC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메소드였죠. 근데 이 메소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얘가 처리하는 거는 리턴되는 타입이 리얼트 셋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리얼트 셋을 해서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옛날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독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애초에 JDBC 템플릿이 숨기려고 했던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로 옮겨줄래?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해당되는 로우 매퍼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현재 실제로 거기 내부로 들어가는데, 내부에는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서 그 JDBC 템플릿이 받은 리얼트 셋을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몇 개의 라인이 넘겨받았음에다 할 때 이 값을 쓰면 되겠죠. 어쨌든 스프링 컨테이너는 JDBC 템플릿에 연동을 하면서 얘가 가져온 리얼트 셋을 여기다가 담아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당신이 담게 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그죠? 지정했고, 이 지정된 객체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리얼트 셋에 넘어온 값, 복사될 예정인 값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특정 클래스인 employee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의 객체에 내가 담겠다라고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폴리프 오브젝트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렇게요. 알려주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리액트셋으로 가져온 걸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알려주고 스프링 컨테이너는 리액트셋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값을 꺼내와서 복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넘겨지는 값은 우리가 지정한 특정 클래스의 객체 타입이고요. 우리 이것을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조회한 결과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가 상당히 핵심이고요. 테스트에서는 기존과 바뀌는 거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리턴 타입이 기존의 인서트나 업데이트와 달리 특정 객체가 리턴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제가 저기 일단 복사를 해놓을게요.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엎어쓰기가 되겠죠. 3번이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복사를 해놨고요. first name이 김인 거. 이거 뭔가 좀 구조가 안 좋네. 일단은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딱히 호출할 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이제 주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특정 분류로 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이걸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는 것도 이렇게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다만 시스템적인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리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퍼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만약 하나를 가져오든 100개를 가져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만약에 다수의 인플로이 객체를 가져온다고 하면 또 매퍼를 n번 호출해주면 끝나거든요. 누가요? JDBC 템플릿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만 리저트 셋의 하나의 레코드가 어떤 클래스의 필드와 매핑이 되는지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얘는요. 이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반복문으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하나의 객체를 리턴하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드릴 거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쿼리 문장에서 지금 현재 쿼리 포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가져오도록 한 메소드고요. 만약에 리턴되는 타입이 하나 이상의 인플로이 객체를 리턴하는 메소드다. 그러면 그쪽만 그 메소드만 호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가 n번 호출이 될 뿐이죠. n번 호출이 될 뿐입니다. 나는 얘에 대해서 여러 번 호출하도록 설정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아마 에러가 있을 건데 지금 새로 추가했죠. 그래서 저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를 맨 마지막으로 가니까 항상 좀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럼 바로 여기 뒤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는 여러 개를 리턴하는 거죠. 통일하게 이제 매퍼는 같은 걸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당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상단 필드에다가 해놓으시게 되면 특히 이제 클래스 타입, 스태틱 타입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갖다 쓸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만들게요. 그런 매퍼를 만들었고 아까와 틀리게 이제는 리스트 타입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JDBC 템플릿은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가 굉장히 많은 메소드가 JDBC 템플릿 클래스에 존재하는데 하나씩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용도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JDBC 템플릿은 지금 현재 쓰는 정도로만 그냥 활용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코드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쿼리죠. 쿼리인데 이번에는 그냥 쿼리입니다. 쿼리. 그리고 요
일단 아규먼트를 안 주는 얘를 호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특정 유형을 호출한다면 아래 부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쿼리가 두 가지 메소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로우 매퍼하고 SQL 문장만 가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우리가 previous statement에 저기 값을 넘겨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만 인자로 가지는 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당연히 SQL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로우 매퍼입니다. 로우 매퍼 채우고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써야 되겠죠. 토탈 수 알아. 뭘 알아. all employed. 너무 길다. all EMP SQL. 그래서 이 문장은 뭐 그냥 단순하죠. select 전체 조회만 하면 되니까 이번에 ID first name, last name from employee. PLOOYE. 이 끝이죠. 그러면 당연히 ESQL 집어넣게 되면 이게 리턴되는 내용이 뭐냐면 리스트 타입의 employee입니다. 그래서 employee 변수 이름은 employee list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쪽에서 얘를 호출해주면 되죠. 아까는 이제 특정 하나의 ID를 가지고 호출했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하나의 객체만 만들었죠. 하나의 객체.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리스트 employee 그 다음에 employee list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리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리드죠. 같은 메소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함수 시그네처, 메소드의 시그네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버로딩, 오버로딩을 지금 쓰는 겁니다. 리턴 엔타이리에죠. 자, 얘가 지금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프로프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employee 타입으로 하나씩 꺼내오겠습니다. 집합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전체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호출하고, 자, 이름은 제가 employee로 했죠. employee 이렇게 EMP로 다 바꾸시고, 행으로 찍고 라인 바꾸고 행으로 찍고 라인 바꾸는 과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데이터가 총 5개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출력되는 거 보면 정확하겠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쭉 다 나오는데, 하나, 5, 3, 4, 5가 또 있나? 5가 지금 중첩이 안 될 텐데. 잠깐만요. SQL 문장을 제가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뭔가 중간에 제가 넘겨받을 때 좀 잘못했나? 뭐야? 어디서?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현재 조회돼서 아까 출력된 거죠? 이미 앞에서 한번 여기 가져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 실행되는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건 잠깐 가려놓겠습니다. 가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출력을 했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되는 순서를 잘 보세요. 보시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 4, 5, 2, 1이죠. 저장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로우 아이디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때도 통일하게 3, 4, 5, 1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정렬해서 하고 싶으시면 SQL 아시죠? by DSC 또는 ASC 그걸 써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컨덴싱 계측을 통해서 내부의 JDB 템플릿 내부에 있는 업데이트 또는 쿼리 포 오브젝트, 쿼리 등의 어떤 메소드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JDBC 템플릿이에요.